안녕하세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을 둔 40살 아저씨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아들은 이혼 전에도 아들과 엄마의 유대감이 쌓이지 않았는지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보다는 할머니와 저에게 의지하고 엄마는 한 번도 찾질 않네요. 그도 그럴 게 아이를 낳기만 했지 낳고 나서는 갑자기 자기 일에 몰두하겠다며 아이를 키우기보다 사업을 키우는 걸 더 중요시했던 사람이라 제가 아들의 육아를 거의 담당했을 뿐더러 집안일도 제가 다 했었죠. 저는 아버지의 사업 중에 하나를 맡아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 사업은 저희 큰형이 맡아서 하고 있었고 저는 사업에 큰 욕심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었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제가 야망도 없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이 영 못마땅하셨는지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집안과의 자리를 자주 주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만나게 될 여자분께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나는 것이 제 가치관과는 영 동떨어진 것이었고 딱히 결혼을 할 마음도 없어서 그런 자리에 나갈 때마다 표정 관리를 못했고 자리가 파하고 나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집안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 꼭 나오라며 언지를 주셨었죠.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제 사업이고 뭐고 다 형에게 물려주고 저에게는 땡전 한 푼도 주지 않으시겠다면서 단단히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옷을 차려입고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바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흐린 눈으로 앉아 있으려고 했었는데 아내의 미모에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경영 공부도 할 겸 외국 사업 파트너들과 인맥도 넓히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3년 넘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 나이니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결혼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상대편도 저희 집안과 제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그 말을 한 후에는 일제히 저에게로 시선이 쏠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괜히 멋쩍어져서 웃으며 넘겼지만 그 식사가 끝난 후로 연락이 다 가끔씩 밥도 먹고 와인도 한 잔씩 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수록 저와 인생 가치관도 너무 잘 맞고 성격도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만날수록 서로 인연이다 싶었는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양가 집안 어른께 알리면 바로 결혼을 하라고 등 떠미실 것 같은 예감에 저와 아내는 각자 집에는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규칙을 정했는데 바로 혼전순결이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서 자기는 오히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생겼다면서 혼전순결만은 꼭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오히려 너무 개방적인 사람이면 어쩌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을 연애하면서 아내와 저는 스킨십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더 아내에게 빠져든 저는 아내에게 이제 그만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다행히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지체 없이 좋다고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저희가 연애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영 제가 여자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쩜 그렇게 복덩이 같은 색시를 구할 생각을 다 했냐고 하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 때문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워낙에 눈이 높아서 그동안 남자를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교제 사실을 알린 후부터 결혼까지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예비 부부들이 그렇게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그러면 어쩌나 싶었는데 늘 그래왔듯이 아내와 제 의견은 늘 일치했고 덕분에 큰 다툼도 문제도 없이 결혼식까지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신혼여행에서 생긴 아이가 바로 지금 제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면서 처음으로 형보다 더 많은 관심 아래 신혼을 보냈습니다. 물론 신혼을 즐기지 못한 채 아이가 바로 생겨버려서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 제 나이도 30이 넘었으니 조금만 더 늦었으면 너무 늙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거든요. 아내도 저보다 어렸지만 그래도 30이 넘는 나이였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낳은 후 아내는 육아보다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훨씬 더 크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아내는 엄마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기도 전에 일을 하러 여기저기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계약을 따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아내의 몸도 걱정이 되었죠. 자기는 튼튼해서 괜찮다고는 했지만 한 번은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운전 도중에 갑자기 실신을 해서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너무 놀라 온 가족이 가슴을 쓸어내렸었네요. 그런데도 아내는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그런 아내를 보고 회사 일은 몸부터 괜찮아지고 나서 하라며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던 것인지 아내는 집에 있는 동안 우울증에 걸려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내내 잠만 잤어요. 저도 어엿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내와 아이를 돌보느라 회사는 어떻게든 어영부영 굴러가게끔만 만들어 놓기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늘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가정이며 회사며 둘 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냐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저도 제 스스로 자괴감을 느꼈지만 제가 손을 놓으면 아버지 말처럼 늘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예전이라면 그렇게 해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놔뒀을지도 모르지만 아들을 보며 부끄러운 아빠보다는 자랑스럽고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믿음직스러운 남편으로 있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악 물고 하루에 3-4시간을 쪽잠을 자가면서 아내를 돌봐주고 밤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고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정말 제 몰골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에 절로 들 정도로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오고 살이 쏙 빠졌었습니다. 장인어른은 1년 만에 얼굴이 퍽 상해버린 저를 보시고서는 고생이 많다며 저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 사업도 크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좋은 기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미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회사 내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꽤 좋은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최소 3개월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사업을 정착시켜야 했습니다. 아내와 태어난 지 2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한국에 두고 떠나기에는 마음이 불편해져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아내가 먼저 저에게 함께 미국에 가서 있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미국에서 살았었고 한국에서 일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만 있을 바에는 차라리 미국에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저는 그동안 고민하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홀가분하게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 아내는 유학 시절의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에서 생활할 때보다는 훨씬 더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었지만 아내도 이제 겨우 몸도 마음도 놓았는데 아들을 돌보라고 떠맡겼다가는 다시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싶어 제가 베이비시터와 번갈아가며 돌보았죠. 저는 아내가 알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잘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갖은 회사의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처음으로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갔고
장인어른도 자신이 알고 있던 인맥을 꽤나 많이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직접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가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던 중 한 백인 사업가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자기가 유학 생활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소개해 준 친구 덕분에 수월하게 계약을 척척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잠시 머물고 있는 저희 숙소에서 직접 만든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하니 호탕하게 웃으면서 자기는 한국의 불고기를 너무 좋아한다며 불고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한 저녁 식사에는 그 친구와 친구의 딸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혼부였던 그 친구는 4살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의 엄마도 동양인이었다면서 그래서 가끔은 딸에게 한국식으로 음식을 해줬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메신저로 많이 알려주었었다며 고마운 친구라고 했었습니다. 아내의 유학 시절에는 딸이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거리고 있으면 늘 제 아내가 상황을 해결해 줬었다며 지금은 기억을 못할 테지만 자기 딸은 저희 아내를 엄마로 생각했었다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돌보는 아내의 모습은 저도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조금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도 피어났습니다. 아들이 잠투정을 부리며 울 때에도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않았던 아내가 그 전에 다른 아이는 잘 돌봐주었다는 게 사실 상상이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내의 유학 시절 이야기도 듣고 술도 한 잔 곁들이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 그 친구가 저희 숙소에 하룻밤만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술도 마셔서 차를 운전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대리운전이다 뭐 대중교통이며 택시며 잘 되어 있는 편이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숙소는 번화가였지만 그 친구의 집은 꽤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차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 숙소에 하룻밤 묵고 다음날 이른 아침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희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한국에서는 뜻밖의 기쁨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거였어요. 아내는 한국에 돌아온 후로 아들을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둘째 소식에 이제 뭐든 잘 풀리려나 싶었습니다. 임신을 한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아내에게 무심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아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두 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했었고요. 회사의 사업이 확장돼 버리는 바람에 할 일이 2배가 늘었지만 늘 주말에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태교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제 가정에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내가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출산을 2주 앞두고 있었던 평일 낮에 집에 혼자 있다가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회사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내는 수술실에 들어간 후였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3시간이 지난 끝에 아이가 잘 태어났다고 소식을 전해주러 온 의사 선생님은 태어난 아기의 아버지 되시는 분을 찾으시더니 제가 아이의 아빠라고 하자 조금 당황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이와 산모는 건강한지를 먼저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 번 더 산모의 이름을 확인하시며 산모의 남편분이 맞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서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산모와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시고선 뒤에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하시다가 끝내 말을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면 아이를 볼 수 있으니 어디로 오시면 된다는 설명을 곁들이시고는 급하게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먼저 아내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곧바로 의식도 차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아내가 괜찮아진 것을 확인한 뒤
아이를 만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둘째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백인과 혼혈처럼 보이는 생김새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던 간호사분들도 저를 보시고선 흠칫 놀라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정말 우리 손녀가 맞냐며 재차 확인을 하셨지만 아이가 뒤바뀔 일은 없다며 단단히 못 박았습니다. 한참을 우리 아이가 맞다 아니다로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에 뒤늦게 소식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발을 들여놓으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난데없는 날벼락에 무슨 일이냐며 아이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이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희 머릿속에 미국에서 만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저는 바로 아내의 병실로 올라가서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급하게 병실로 향하는 저를 뒤늦게 따라오신 양가 부모님도 제 질문을 들으시고는 설마 아내를 의심하는 거냐며 저를 나무라셨지만 아내가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놀라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내는 저희 집에서 친구가 묵었던 그날 제가 술에 취해 먼저 잠들고 그 친구와 둘째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의 딸도 자기 아이라면서 거기서 혼인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2년을 지내다가 그 친구와 헤어지고 홧김에 한국에 들어온 거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에게 혼전 순결을 유지하자고 했던 것도 혹시나 또 아이가 생겨버릴까 봐였습니다. 저와 사귈 때까지만 해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남자를 만날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제가 결혼을 하자고 했고 자기도 이제 그만 마음을 접어야겠다 생각해서 결혼을 수락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자가 만나던 여자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미국에 있는 자기 딸과 그 남자 생각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펑펑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이번에 그 남자랑 완전히 끝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할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지 이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둘째는 당신이 데리고 살고 첫째는 지금까지처럼 내가 키울 테니 그 절절한 사랑 노름하러 그 남자 곁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가정을 파탄내놓고 어디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냐면서요. 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니 이제부터 정말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방금 수술을 끝내고 나온 몸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얗디 하얀 둘째의 얼굴이 떠올라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고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제야 제정신이냐며 어디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는 거냐며 소리를 치는 것이 병실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서 그대로 알아누우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혼 소송을 했고 위자료며 양육비며 원체 있는 집안이니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먹고 사는데 그다지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뭐라도 받아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 후로 집에서 쫓겨나서 호적에서도 파이고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던 회사에도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직접 저에게 찾아와 미안하다며 자기들이 다 딸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해주셨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아내 편만 들어주시는 분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처음에는 모자란 녀석이라며 화를 내시다가 제가 조금 안쓰러우셨는지 먼저 아들을 돌봐주시겠다면서 직접 저희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녀주십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아들이 다니던 유치원을 몇 번 찾아왔다고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는지
유치원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다행히 그 여자 손에 아들이 넘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을 찾아왔었지만 미리 선생님께 이야기해두어서 아들의 털끝도 구경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새벽에 가끔씩 연락이 왔었는데 그 번호를 차단하고 저도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버린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 아들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요즘은 유치원에서 뭘 한가득 그려오고 만들어 와서 저에게 선물해주기 바쁘더라고요. 덕분에 웃을 일이 자꾸 생기네요. 이제는 저와 아들 둘이서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들 덕분에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